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통쾌함의 끝판왕입니다. 한 여성이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재산을 숨겨서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는데요. 3년 뒤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법정에서 제외한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빌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편의상 혜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혜진 씨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 이혼했고 10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혜진 씨의 전 남편 상훈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두 사람은 연애 5년 만에 결혼했죠. 결혼 생활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쯤 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도 항상 잠금을 걸어뒀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서. 신규 사업 준비 중이야. 혜진 씨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가 있었어요. 혜진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어요. 부인, 남편분이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입니다. 사진과 영상이 명확했습니다. 혜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하겠어요. 혜진 씨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싫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사정했지만 혜진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혜진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남편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운영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꽤 있을 거예요.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 측에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 측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어요. 회사 지분 30% 마이너스 평가액 3억 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마이너스 2억 원. 예금 마이너스 5천만 원. 차량 마이너스 3천만 원. 총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적은데요? 혜진 씨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꽤 잘 됐거든요. 부인, 남편 측이 제출한 목록입니다. 이것보다 많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더 있을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재산 기준으로 분할 청구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5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했어요. 50대 50으로 나누니 혜진 씨가 받을 금액은 2억 9천만 원. 거기에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혜진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됐고 혜진 씨는 3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딸 양육권도 가져갔고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바쁘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진 씨는 딸을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3억 4천만 원 중 2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1억 4천은 딸 교육비와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강남에 갔어요. 식당을 나오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 최신형이었어요. 저거 상훈이 차 아니야?
혜진 씨는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 차가 맞았어요. 벤츠를 이혼할 때는 국산차 탔는데 혜진 씨는 의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에서 내리는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완전히 부자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뭐지? 사업이 잘 되나? 혜진 씨는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3년 만에 저렇게 될 수 있나? 혜진 씨는 전 남편 SNS를 확인해 봤어요. 비공개 계정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회사 SNS는 공개돼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강남에 신사옥을 오픈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꽤 큰 건물이었어요. 적어도 10층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사옥? 3년 만에? 혜진 씨는 더 조사해 봤습니다. 전 남편 회사는 이혼 직후부터 급성장했대요. 매출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이혼 직후부터 갑자기 혜진 씨는 뭔가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전 남편 회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2개월 전에 이미 큰 계약을 따놨었어요.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으로 회사 가치가 급상승했는데 이혼 당시에는 그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이게 재산 은닉이잖아. 혜진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대박이 났던 거예요. 혜진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혜진 씨는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거 재산 은닉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혼 후 재산 은닉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혜진 씨는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전 남편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전 남편의 현재 재산 목록입니다. 리스트를 보고 혜진 씨는 경악했습니다. 회사 지분 70% 현재 평가액 50억 원. 강남 사옥 건물 시가 30억 원. 압구정 아파트 시가 25억 원. 주식 및 채권 10억 원. 예금 5억 원. 명품 시계, 자동차 등 5억 원. 총 재산이 125억 원이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6억도 안 된다고 했는데 125억? 네, 그리고 이 재산 대부분이 이혼 전에 이미 형성된 거예요. 특히 회사 가치는 이혼 3개월 전 계약으로 급등했는데 이혼 시 고의로 축소 평가했습니다. 고의로요? 네,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혜진 씨는 즉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당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합니다. 총 재산 125억 원의 50%, 62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소장이 전 남편한테 전달됐어요. 며칠 뒤 전 남편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소송 취하해 주시면 5억 드리겠습니다. 5억요? 제가 받아야 할 건 60억이 넘는데요. 그건 과도한 청구예요. 현실적으로 5억이 적당합니다. 적당하긴요. 법정에서 봅시다. 혜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3년 만에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상우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를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혜진 씨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혼 당시 피고는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실제 재산은 125억 원이었으나 6억 원만 신고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피고 회사의 계약서입니다. 이혼 3개월 전에 체결된 100억 원 규모 계약입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가치 평가서입니다. 이혼 당시 회사 가치는 최소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3억 원이라고 신고했어요. 피고 측 반박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약은 맞지만 실제 매출은 이혼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혼 당시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혜진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이행 여부가 불확실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계약금 30억 원이 이미 입금됐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입니다. 혜진 씨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전 남편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피고는 이혼 직전에 압구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25억 원짜리 아파트를요. 이것도 이혼 시 신고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 아닙니까? 혜진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1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혜진 씨가 전 남편을 불렀습니다. 상훈 씨, 왜 그랬어요? 왜 재산을 숨겼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3년 동안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가족보다?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하잖아. 살아야 한다고 재산을 숨겨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정말 미안해. 합의하자. 내가 30억 줄게. 30억요? 제가 받아야 할 건 60억이 넘는다고요. 60억은 너무 많아. 회사 망해. 그럼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했어야죠. 혜진 씨는 화가 났습니다. 제발, 합의해줘. 법정에서 봐요. 혜진 씨는 돌아섰습니다.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대출이 많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많지 않아요. 대출 내역을 제출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대출 내역을 제출했어요. 50억 원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대출은 이혼 후에 받은 겁니다. 이혼 당시 재산과는 무관해요. 그래도. 그리고 이 대출금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샀죠? 결국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혼 당시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시오. 50억?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청구액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었어요. 전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억은 너무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혼 당시 정당하게 분할됐을 금액입니다. 이해 있으면 항소하세요.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 남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결국 전 남편은 혜진 씨한테 50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전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0억은 큰 돈이었거든요. 결국 회사 지분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간신히 50억을 만들어서 혜진 씨한테 송금했어요. 혜진 씨는 50억을 받았습니다. 이혼 당시 받은 3억과 합치면 총 53억이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받았네. 혜진 씨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50억 중 20억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30억은 딸 교육비와 노후 대비로 저축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가? 응,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와, 좋아. 딸도 기뻐했습니다. 전 남편은 재산이 크게 줄었어요. 125억이 75억으로 줄었습니다. 회사도 일부 지분을 팔아서 경영권이 불안해졌어요. 이혼만 안 했어도. 전 남편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 은닉이 알려지면서 전 남편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겁니다. 저 회사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숨겼대. 진짜? 인성 별로네. 거래하기 싫은데. 몇몇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 남편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 혜진 씨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전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재산도 줄었고 평판도 나빠졌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남편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재산을 숨겨서 당장은 이득을 봤지만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렀어요. 재산 은닉은 불법입니다. 들키면 더 많은 걸 잃게 돼요. 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았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 숨기지 마세요. 언젠가는 들키고 그때는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정의는 이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